30년 회사 다녔는데 58세에 퇴사한 뒤 통장 잔고가 사라진 이유. 누구나 그렇듯 한때는 퇴직 후에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은퇴를 준비했죠. 일하는 동안에는 언젠가 은퇴를 하면 그동안 못 즐겼던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해온 30년, 그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일해온 결과로 쌓인 퇴직금이 곧 내 미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 그 퇴직금 하나만으로는 상상했던 것처럼 여유로운 삶을 살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며 퇴직금이 있으니 큰 걱정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얼마나 빨리 소진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막상 현실은 너무나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8세에 퇴직한 어씨처럼 퇴직 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 준비가 부족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퇴직금 하나로 버티는 삶의 현실. 어씨는 58세에 퇴직한 전직 회사원입니다.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며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대충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약 2억 원. 이 정도면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퇴직 후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퇴직 후 어씨는 처음에는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는 점점 줄어들었고 퇴직금의 일부는 집 수리비와 각종 생활비, 의료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예상치 못한 큰 문제는 생활비의 증가였습니다. 더 이상 안정적인 급여가 없으니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고 퇴직금을 적당히 쪼개 쓰다 보니 돈이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퇴직한 뒤 2년 만에 퇴직금은 거의 바닥을 보였고 그때서야 자신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5060세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많아지고 그동안 꿈꿔왔던 여유로운 삶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퇴직 후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퇴직금은 그 자체로 불안정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60대 재취업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 B씨는 61세의 전직 기술직 근로자입니다. 퇴직 후 그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자신이 그동안 취미로 해왔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꾸준한 수입을 얻지 못하자 급한 대로 재취업을 생각했지만 나이를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재정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일부 외부 도움을 받으며 간신히 살아갔습니다. B씨의 경험은 은퇴 후 재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재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퇴직 후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은퇴를 결정합니다. 3. 은퇴 후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C씨는 63세로 퇴직 후 처음에는 평소 꿈꾸던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손님도 적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로움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았던 C씨는 은퇴 후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점점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거나 옛 동료들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C씨의 사례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느끼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일터에서의 인간관계가 끊어지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겨주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우게 만듭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은퇴 준비가 중요한 이유. 은퇴 준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경제적 준비입니다. 퇴직 후에 수입원이 없어진 상태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놓은 퇴직금과 추가적인 투자 수익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퇴직금 하나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다양한 수입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 부동산 투자 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고립감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은퇴 후에도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행복한 일이다.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기치 못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시피시CC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들의 경험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은퇴는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를 단순히 휴식의 시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현실적인 경제적 준비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용적인 팁과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퇴직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자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해 설명하겠습니다. 1. 퇴직 후 자금 관리의 핵심은 현금 흐름. 퇴직 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퇴직금은 한 번 쓰면 끝이죠. 그래서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례. 어씨의 퇴직금 투자. 어씨는 퇴직 후 2억 원을 받았지만 여행과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다가 1년 만에 퇴직금이 거의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퇴직금을 고갈시키지 않기 위해 자산 배분을 시작했습니다. 어씨는 퇴직금의 일부인 5천만 원을 배당주와 상장 지수펀드 ETF에 투자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달 5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익은 생활비의 일부를 보충하는 역할을 했고 어씨는 더 이상 퇴직금을 갉아먹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금만 믿고 살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국공채나 우량주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금을 꾸준히 확보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금의 중요성.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을 막는 든든한 재정 기둥.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입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여러 가지 연금이 있지만 이를 단순히 언젠가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퇴직 전부터 이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 팁.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최적화.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만 납부하는데 퇴직 후 소득이 없더라도 60세부터
65세까지 추가로 납부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까지 추가 납부를 하면 연금액이 최대 25%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납부를 하면 퇴직 후 경제적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도 운용을 잘못하면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채권형 펀드나 배당주 중심의 펀드를 선택하고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주식형 펀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생활비 절감 생각보다 중요한 실천이 필요한 부분. 퇴직 후 생활비 절감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소비 패턴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대출이 없고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B씨의 생활비 절감 방법. B씨는 퇴직 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비용은 월 10만 원 정도로 자동차를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의 13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식비도 줄이기 위해 매일 외식을 자제하고 건강한 홈쿡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월 생활비를 약 3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퇴직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출 상환이 있다면 퇴직 후에 일단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 대출을 재용자하거나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지속적인 자기 개발. 은퇴 후에도 일은 계속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자기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취미 활동이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외부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강의나 자원봉사 활동도 좋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례 C씨의 프리랜서 경험. C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해왔던 디자인 업무를 프리랜서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회사에서 했던 일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더 자유롭고 예전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일정 부분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기만의 일을 찾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 경제적 자립은 준비에서 시작된다. 퇴직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준비입니다. 퇴직금을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않도록 자산 배분을 제대로 하고 연금을 최적화하며 생활비를 절감하고 자기 개발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준비된 은퇴는 단순히 돈을 아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과 의미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준비는 후회로 이어지지만 철저한 준비는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